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한 집 건너 카페라는 말이 현실이 된 요즘 아직도 저가커피 창업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메가커피 가맹점 숫자는 3,850개로 올해 4,005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컴포즈커피 역시 가맹점 수가 3,005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장 찾기를 누르면 하나면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점포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매장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저가커피 창업이 인기가 많나 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가커피 업계에 구조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저가커피 창업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장 숫자 한계 돌파. 정말 작년 여름에도 저가커피 매장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저가커피 가맹점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23년 말 기준 2,709개였던 메가커피의 매장 숫자는 1년이 지난 2025년 1월 기준 무려 3,469개로 760개 증가하였습니다. 365일로 나누면 매장이 하루에 2개씩 생긴 꼴인데요. 컴포즈 커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3년 2,361개에서 24년 2,772개로 411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매장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당연히 매출을 나눠먹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카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가산 디지털 단지 상권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살펴보면 이곳 1km 반경 안에만 카페가 276개 있습니다. 심지어 한 블럭 안에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등 저가커피들이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상권 내의 카페 숫자는 작년보다 18개가 더 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월 평균 매출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1,199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2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이 심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상권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가커피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차피 파는 메뉴가 똑같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집 앞에 있는 매장 놔두고 떨어진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특정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러한 저가커피 과포화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심지어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커피 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매장 출점 속도를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면 할수록 점포 개설비, 가맹비, 교육비, 월회비 등 본사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본사에서 점포 출점을 계속해서 늘리게 될 경우 현재의 매출이 고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달 수익 나락감. 예전에는 배달이 저가커피에서 하나의 훌륭한 추가 수익이 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배달앱 주문 객단가가 다른 음식에 비해 낮은 카페의 특성상 더 이상 배달로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즉시 할인이나 쿠폰 등을 활용해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도 뻥 매출이지 실제로 가져가는 건 거의 없어진 거죠. 객단가 12,000원짜리 배달 주문을 배민이나 쿠팡으로 팔았을 경우 원재료율 38% 기준 12,000원 빼기 재료비 4,560원 빼기 즉시 할인 1,000원 빼기 중개수수료 7.8% 936원 빼기 배달비 3,400원 빼기 결제정산 수수료 3.3%인 396원을 빼주면 순수익은 1,708원입니다. 마진율은 14.2%입니다. 여기에 배달 주문이 늘어나서 인력을 추가로 써야 한다면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차라리 매장에서 음료 한 잔을 파는 게 더 이득인 셈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좁은 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달 권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배민앱을 열어보면 같은 브랜드 매장이 수십 개씩 줄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배달 반경이 4km까지 넓어지면서 매장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같은 메뉴, 같은 가격으로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 점주들 사이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거나 즉시 할인은 더 거는 등 출혈 경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이 줄어들자 오히려 광고비, 우리가의 클릭, 쿠팡이츠 광고 등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지금 저가커피 업종에서 좋은 매장의 기준은 전체 매출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라 배달 의존도가 얼마나 낮은가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홀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 안정적인 매장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당 안 되는 인건비와 업무 강도. 요즘 저가커피는 단순히 음료만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종 디저트와 샌드위치, 와플까지 손이 많이 가는 메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가커피나 컴포즈의 경우에도 여기가 카페인지 분식집인지 모를 정도로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와플, 크로플, 샌드위치, 거기에 올여름에 핫하게 유행했던 컵빙수까지 점점 판매가 되는 메뉴의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메뉴를 운영하는 데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점포를 돌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일매출 100만 원을 저가 커피로 파는 게 얼마나 노동 강도가 높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카페에서 여름에 매출 많이 칠 때는 가게에 출근하러 갈 때 가게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일주일 고매출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손목부터 어깨까지 점점 망가지는 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몸을 갈아서 매출을 뽑아내는 구조인 거죠. 사장이야 그냥 내 가게니까 참고 하지만 저가 커피 알바의 경우 여름철 피크타임에는 1시간에 수십 잔의 음료를 만들어내야 하고 포장, 서빙, 매장 설거지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핫했던 컵빙수의 경우에도 매장에 컵빙수 주문 몇 개 들어가면 배달 주문 받고 빙수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이 계속해서 몰리면 알바생이 저 이대로는 못한다, 알바 더 뽑아주시던지 제가 관두던지 하겠다고 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업종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주휴수당 기준 안 맞추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는 매장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27년 상반기에는 유급 휴일과 연차가 의무화되고 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가 커피 업종은 대부분 알바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 대비 순수익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가커피 창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영업 창업을 하자니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고 좀 잘 되는 곳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에 비해 저가커피 매장들은 현재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고 들어가는 노동 강도 및 카페 사장 인식이 다른 음식점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좀 잘 되면 오토로 돌리면서 4시간 확보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고점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해도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영업 경기가 최악인 타이밍에 과포화 상태인 저가커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커피 양도 매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에 엑시트 하시는 분들이 왜 나가려고 하시는지를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저가커피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한테도 더 이상 점포가 늘어나는 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수 늘어나서 영업이익 잘 나와봐야 우리 점포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사만 신나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저가커피 업계는 이미 매장수, 배달 매출, 인건비 구조에서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저 역시 저가커피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가게를 한다면 이 업종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 잘 되는 매장 몇 곳만 보지 마시고 상권 전체의 구조와 비용 현실까지 반드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